안녕하십니까, 윤호의 화. 이번 시간에는 창녀스러운 쿠폰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었고 그로 인해서 화를 입었고, 두 번 다시 쿠폰이 오는 음식을 시키게 되면은 쿠폰을 절대로 모으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속이나 가끔 어느 연예인들 몇몇 분들도 쿠폰을 모으면서 알뜰살뜰하게 모으는 걸 보잖아요. 공짜 음식이라는 것도 좋았지만은 그 음식 쿠폰을 모으게 해서 있지만은 그 음식을 시키면서 자신이 행했던 것에 대해서 고마움에 의해서 그 주인들이 쿠폰을 하나 둘 이렇게 주다 보면은 그거를 몇 개까지 모으면 무슨 음식을 배달해주고 또 몇 개까지 음식을 배달하게 되어 있죠. 아울러 그 쿠폰 음식을 시키려면은 제일 먼저 무조건 쿠폰을 쓸 건데요. 음식 시킬 게 이걸 꼭 미리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쿠폰 음식으로 해서 시키던 일반 음식을 시켜도 같은 개념으로 해서 시켜서 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소비자가 그걸 믿고 사 먹어서 쿠폰을 모았던 건데, 그로 인한 배신 아닌 배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파를 먼저 띄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먹다 남은 찌끄레기 같은 토핑이 얹어져 있었던 피자를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실명 거론합니다. 저희 동네 근처 어디에 이수영 피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그 피자 박스가 가끔 이웃의 어느 집 앞에 한두 개씩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그때 생각나서 상상하면 짜증난다. 그때가 처음으로 쿠폰으로 인한 상처 아닌 상처를 받은 날이죠. 어머니와 저랑 여동생이 어렸을 당시에 그 피자집에서 항상 피자를 많이 시켜 먹고 그럴 때 피자 박스 자체에 있는 쿠폰을 이제 모으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피자 쿠폰이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뭘 많이 시켜 드십니까? 중식 아니면은 피자 아닙니까? 아니면 치킨?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피자 아니면 짜장면이나 먹는 중식을 많이 먹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다를까 그 피자집에다 이제 쿠폰 이야기를 하고 피자를 시켰습니다. 쿠폰을 쓸 요령으로요. 근데 피자가 왔습니다. 세상에. 제가 따로 그 창렬스러운 피자가 그림이 없어서 이걸 갖고 와서 올리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올리브도 있고 뭐 버섯이나 뭐 피망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크러스트 같이 이렇게 하덕에 구운 것 같은 피자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런 형태도 아니었어요. 그냥 냉동 피자를 이렇게 데워다 주는 것 같은 건 맞긴 맞는데, 여태 저희가 먹었던 여타 피자와는 다른 전혀 메뉴얼이었어요. 여러분, 피자 먹다 보면은 뭔가 씹히는 그 식감이나 뭔가 있어야 되는 그 독특한 그 토핑들의 다양한 맛이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한두 주걱 여동생하고 저랑 이렇게 먹다가 피자 이게 남은 안 먹은 부분을 한번 까뒤집어 봤어요. 세상에 토핑이 손톱만한, 진짜 손톱만한, 진짜 좁쌀만한 막 그런 게 한두 개씩 들어있는 거 몇 개가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냥 피자 치즈예요. 그냥 치즈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금방 식어서 온 피자가 그렇게 왔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참고로 그거 여동생과 두 자각 먹다가 나머지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피자집에다가 두 번 다시 저는 피자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쿠폰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게에 대해서 맛스러운가 넉넉한 인심 때문에 먹다 보면 이렇게 쿠폰을 모으다 보면은 그 쿠폰을 해서 쓰게 되는 겁니까? 그 쿠폰을 받는 가게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자기 가게 이렇게까지 많이 이용해주신 고객이 있구나, 고마운 마음에 똑같은 형식의 피자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쿠폰을요, 왜 쿠폰을 꼭 미리 얘기하라고 합니까? 그에 걸맞는 상이 반대되는 그런 음식을 보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매뉴얼로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고객은, 소비자는 그 음식을 시킨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쿠폰 절대 모으지 마십시오. 그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입니다, 진짜. 제가 이 첫 번째 사연은 그거였습니다. 이수영 피자, 토핑 찌끄레기로 온 치즈로 덮은 쓰레기 피자였습니다. 쿠폰용 피자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끔 그 피자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거나 그 피자
가게 가끔 남의 집 담벼락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 보면은 아주 승질이 나고 승질이 나서 침 뱉고 갑니다 진짜. 아유. 두 번째 음식 이겁니다. 이 집도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톰슨 피자입니다. 톰슨 피자. 동네 피자집 같은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동생하고 한창 크러스트에 맛볼 때였어요. 크러스트 뭔지 아시죠? 도 뒷부분에 치즈가 들어가 있는 스틱이 들어간 거잖아요. 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넣는 얘기했지만 제가 절대 미각이라는 걸 그때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원래 월국지점하고 장이지점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사는 데는 월곡동이었고요. 근데 월국지점 장이지점에서 저희가 항상 어디다 시켰는지 잘 기억이 못할 때였어요. 그때 톰슨 피자라고 하는 그 대표 번호가 있잖아요. 1588 뭐 어떤 식으로 된 거. 시켰더니 집에서 좀 그나마 좀 가까운 데서 시켜드릴게요 하고 이제 안내양인지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때 어김없이 쿠폰을 쓸 거라고 하고 일단 피자를 두 판 시켰어요. 하나는 돈 주고 시키는 거랑 하나는 쿠폰을 위해서 쓰는 피자를 시켰죠. 그런데 돈 쓰고 쓴 피자를 이제 먹고 번갈아 가면서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피자를 시키면은 그때 슈퍼 슈프림 피자랑 뭐 다른 어떤 피자를 또 시켰어요. 그래서 슈퍼 슈프림을 이제 먹다가 이제 옆에 이제 기본으로 먹는 게 콤비네이션 아니면은 불고기 피자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콤비네이션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콤비네이션이 무료 쿠폰으로 오는 피자였단 말이죠. 크러스트. 근데 딱 먹으려고 딱 하는데 한 조각 두 조각 동생하고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먹다가 그 피자 크스트의 매력이 뭡니까? 그 뒷부분부터 먹는 게 매력 아닙니까? 그 기다란 스틱이 들어있는 치즈 부분. 근데 딱 배워 물었는데 뭔가 식감이 치즈의 그 꼬릿꼬릿하고 약간 질겅질겅하는 그런 쫀득한 그런 심지어 식었어 좋다도 그런 맛이 나는데 전혀 그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두꺼운 밀가루 빵 먹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걸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야 이거 피자 치즈가 좀 이상한데? 크러스트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다른데? 이게 뭐지? 뭐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 이상해서 제가 칼 좀 갖고 와보라고 해서 칼이랑 가위가 동생이 같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도려내서 봤어요. 안을. 근데 안에 당연히 스틱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한 번도 뜨거운 열에 의해서 녹아진 그런 치즈가 아닌 거예요. 원래 좀 가열이 되다 보면 치즈가 좀 크러스트라 할지언정 식기 전에 빵이 좀 눌러붙거나 굳은 상태로 돼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 게 동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틱 하나가 동그랗게. 그래서 그 치즈 스틱을 빼가지고요. 저희가 접시에 넣어가지고 전자제 1분이든 2, 3분이건 돌려봤어요. 처음에 1분 돌려봤죠? 안 녹더라고요 치즈가. 그래도 2분, 3분 돌려봤죠? 안 녹아요. 그냥 질기고 뻑뻑해요. 그 냄새도 맡아보고 그 치즈 스틱 그 한 덩어리를 제가 칼로 분해를 해봤거든요. 치즈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거를 동생하고 후라이팬에도 구워봤거든요. 식빵 굽듯이 구워지고 빵처럼 그 갈색빛이 돌더라고요. 치즈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때 당시엔 소비자 고발 그런 것도 모르고 어디다 뭐 민원을 제기할 방법이 모를 때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도대체 어디다 시켰는지 모를 때였거든요. 그때 여동생하고 저가 한창 어린 나이 때였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데가 있냐고. 심지어 돈 주고 시킨 그 피자 한 판은 치즈를 저희가 혹시나 모르서 거기다 한번 갈라서 그 치즈 스틱을 빼봤는데 그거는 녹아져서 붙어 있었어요. 물처럼 굳었는데도. 심지어는 그것도 저희가 따로 뜯어내서 접시에 넣고 1분 돌리니까 녹아서 접시에 늘러붙더라고요. 와,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 다 치즈가 아니라 밀가루를 또 따로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그 안에 치즈처럼 넣어놓은 거예요. 크러스트가 아니라. 그것도 무료 쿠폰으로 시킨 게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동생이랑 안 먹은 부분을 전부 다 그 크러스트 부분을 도려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치즈들을 다 뺐어요. 치즈 아닌 치즈, 가짜 치즈를 빼서 전자레인지에 다 같이 다시 한번 또 돌려서 이번엔 5분을 돌렸더니 그냥 타버렸어요. 그냥 밀가루 냄새 풍기면서. 와, 진짜 어이가 없더라. 그게 진짜 창날스럽습니다. 20도 똑같은 쿠폰으로 시켰던 크러스트 피자였는데 크러스트의 그 쫀득쫀득한 치즈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식어도조차도 담백한 맛이 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저의 그 능력에 대해서 저도 너무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내가 좀 이런 맛을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배신감 아니면 또 배신감이 또 들었죠. 그래서 또 다짐을 했죠.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쿠폰 모으면 안 되겠구나. 두 번 다시 또 시키지 말아야겠구나. 또 안 시켰습니다. 공개합니다. 톰슨 피자, 크러스트 피자 절대 쿠폰으로도 시키지 마세요. 가짜 크러스피 치즈가 들어간 피자가 옵니다. 아주 승질납니다. 승질나. 제가 그때 여동생하고 아무 입맛도 안 느끼고 그냥 배고픔에 꾸역꾸역 먹는 사람이었으면은 이거 아마 못 느꼈을 거예요. 제가 여동생하고 다행히도 치즈 한 판을 더 시켰어요. 망정이지. 그 피자 먹다 이 피자 먹으니까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이 느낌의 식감이,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런 맛도 안 나고, 냄새조차도 당연히 안 났지만은 저희가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려보고 2분 돌려보고 3분 돌려보고 나중에 후라이팬까지 구워봤는데도 녹질 않더라고. 치즈는요 한번 녹아도요 다시 가열을 하거나 예열을 하면 녹게 돼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 심지어 치즈는 식어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도요 고소한 맛이나 담백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나더라고. 제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 눈여김으로 눈속임 하지 마십시오. 진짜. 아유, 그게 장지역점인지 월곡지역 지역점인지 모르겠는데 당신들 그 치즈 한 줄 아끼겠다고 그 공짜 쿠폰으로 시킨다고 해서 커스트 그 부분 도우에다가 가짜 치즈 넣지 마세요. 진짜 꼴불견이고 진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두 번째는 제가 순서를 좀 정하지 못해. 족발 보쌈입니다. 여러분, 족발 보쌈 몇 번 시켜 드십니까? 저희는 무슨 집안에 무슨 연령 행사가 있거나 뭔가 기운이 허하다 싶을 때 한두 번 어머니랑 가끔 시켜 먹었는데, 여기가 어디 족발집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집에 책자가 있었어요. 쿠폰 책자 같은 북이 있어서 저희가 가끔씩 시켰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쿠폰은 자석으로 된 거였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가끔 또 엄마랑 이제 시켜 먹다가 어느 날 알뜰살뜰 모았던 쿠폰이 30개가 냉장고에 다다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돈도 없고 편의점을 또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돈이 너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집에 아버지랑 저방 둘밖에 없었을 때였는데 그때 쿠폰으로 해서 보쌈을 시킬까 족발을 시킬까 고민을 할 때였어요. 왜냐면 30개 쿠폰이나 30개로 쿠폰 30개로 족발이나 보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족발보다는 이제 보쌈을 좀 먹고 싶어서 그때가 정확히 점심시간 2시, 1시에서 2시 넘어갈 때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 가능하죠?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배달 가능합니다. 어디십니까? 뭘 갖다 드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너진씨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제가 쿠폰 3장을 모았는데 그 보쌈을 시키고 싶습니다. 갖다 줄 수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엔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왜 아무 말 안 하시지? 해서 제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다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잠깐 자기들이 가게 정리 뭘 좀 하고 있으니까 한 2시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2시까지 기다렸죠. 설마 쿠폰이라서 안 해주는 건, 안 보내주는 건 아니겠지, 이런 의구심도 들었는데 그래도 믿고 기다렸죠. 그리고 2시쯤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계속해서. 와, 돈 없고 씨발 무슨 직장도 잃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랑 같이 이제 보쌈 시켜서 이제 오랜만에 먹어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원래 아버지는 돼지고기는 잘 안 드시는데 보쌈은 좀 드실 것 같다 싶더라고요. 비계부분만 떼서 살코기만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보쌈을 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나 주로 많이 사 먹을 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돼지고기를 안 좋아하셨으니까요. 날거 다음으로요. 그런데 그 2시 이후에 제가 또 전화를 했을 때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원래 처음에 집 전화를 했다가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다 전화를 했더니 그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2시 이후에 1시 전화해서 이 쿠폰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돼서 2시에 다시 전화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돼서 제가 개인 전화로 전화를 다시 했더니 전화 받으시네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제 쿠폰 갖고 있을 테니까. 일단 하는 말이 지금은
보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족발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자기들 가게를 이제 문 열다시피 해가지고 새벽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 모두도 그런 식으로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서 끊더라고.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양해 구하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화가 또 나잖아요. 그래서 또 어김없이 소비자 고발에다가 거기 연락처랑 거기 사진, 제가 거기를 전화번호를 해서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동대문 쪽에서 오는 거였어요. 동네 쪽에서. 저는 월곡동이었는데 저 그렇게 먼 데서 오는지 몰랐는데 그 아무튼 소비자 고발에다가 고발 다 했어요. 이런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처를 해서 제가 이런 대우를 당했다. 소비자한테 너무 불합리한 그런 배신감 아닌 배신감 느낀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써서 이제 올렸죠. 그리고는 또 어김없이 한 그 글 올리고 나서 정확히 그날 아버지와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고요. 그리고는 씁쓸한 마음에 이제 뭐 게임을 한다든지 다른 뭐 인터넷을 좀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또 모르는 번호로 왔는데 스마트폰으로 왔는데 그 소비자 고발원이었어요. 담당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객님, 방금 자기가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전화하시면 다시 배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뭐 가게에서 뭐 청소하고 무슨 내부 공사를 좀 수리 종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됩니까? 제가 했을 때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쿠폰이라는 말 한마디로 이제 음식 시키려고 했던데 그렇게 둘러대놓고는 그 사람이 소비자 고발하는 전화했을 때는 배달이 되는데 그때 부득이하게 공사 중에서 배달이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소비자 고발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요, 당신 같으면은 자신 스스로가 클레임 걸었던 그 가게에다가 음식물 시키면은 당신 같으면 그 음식 제대로 먹겠습니까? 진짜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은 거기에 독이 들었는지 아니면 거기다 침을 발라서 뱉었는지 음식에 손장난을 쳤는지 누가 합니까? 믿음이 안 가는데 이런 데다 제가 왜 시켜야 됩니까? 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에 그 가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도 글을 썼어요. 여기는 쿠폰 모으지 맙시다. 여기 쿠폰 모으면은 쿠폰 모은 거에 대해서 배달 안 보내주거나 말 둘러대면서 피한다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는 그 쿠폰 자석으로 된 거 모은 거 다 버렸어요. 30개 32장이었는데 다 뜯어버렸어요. 냉장고 붙어있던 거. 가스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든 아버지와 같이 돼지고기 오랜만에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 그렇게 시켰던 거였는데 그렇게 나물라라고 안면물도 해놓고는 막 이리저리 말 둘러내놓고는 정작 소비자 고발원에 전화하니까 뭐 내부 사정상 뭐 공사 중이었고 뭐 정리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데 지금 다시 전화 주시면 배달을 해주겠다 그랬다네요. 참. 누가 그 음식 먹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다 침을 뱉었을지 아니면은 홧김에 이렇게 손으로 막 안 좋은 거 고기 오래된 거 줬을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안 먹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쿠폰 부책 중에서 그 집이 또 배달 음식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짜장면 먹을까 피자 먹을까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그 낯설지 않은 그 풍경과 그 가게가 있는 거예요. 사진하고. 근데 이름만 바꿨어요. 전화번호는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쿠폰 번에다가 그때 너무 한이 돼서 그 족발집 그 족발 보쌈집 그 전화번호를 외워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집이에요. 연락처도. 참. 이름만 바꿔서 호명만 바꿔서 다시 쿠폰북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쿠폰 또 한 번 모으지 말자는 그런 피자 사건 두 번 그렇게 통수당하고 족발조차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느꼈어요. 아, 진짜 쿠폰은 모으면 안 되는 거나. 그래, 이제 모으지 말자.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배달시켜서 심지어 올 때는 쿠폰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일부러 쿠폰 돌려보냈어요. 안 모았어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 보쌈 족발이라는 게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4, 5만 원 하는 그 사이즈의 양의 그런 음식물인데 그거 쿠폰 겨우겨우 30장 모을 만큼 했으면 얼마나 많이 시켜 먹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한 그런 걸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응대하고 대처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심지어 당연하다 소비자 고발에서는 그 전화 받고 난 이후에 저한테는 뭐 오히려 다시 시키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 같으면 다시 시키겠습니까? 그
클레임 걸었던 사람한테 배달 음식을 제대로 음식을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줘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뭐 그런 식으로 먹게 되는 건데 누가 그걸 시켜 먹겠습니까? 절대 안 먹죠. 그리고 치킨입니다. 제가 이게 거의 4, 5년 전쯤이었는데 여름 복날마다 시켜 먹었던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되게 유명한 치킨집인데 이니셜로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 집은 제가 나중에 시정 조치돼서 저한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쿠폰으로 올 때 평상시 먹던 이제 치킨이 올 때였으니까요. 기역, 희응, 디귿 치킨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알겠죠. 아무튼 이 K 치킨 회사는 배달 업체입니다. KFC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항상 여동생 내서 이제 애들 쌍둥이 조카 애들 보고 올 때면 항상 집안 일도 제대로 못 하실 때니까 초복 중복 말복 때 저희가 항상 이 치킨집에다 항상 시켜 먹습니다. 참고로 이 치킨집은 주변에 있고 그 K 치킨집도 있고 또 무슨 치킨도 있고 또 BBQ 치킨도 막 이런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상가에 같이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매장에서만 유일하게 시키는 이유가 이 매장의 가게 의외로 크고 살이 통통하고 실해서 항상 이 집에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간장치킨을 시켜 드셨고 저는 항상 양념 뭐지? 닭강정 같은 떡이 들어있는 걸 그런 걸 시킵니다. 항상 한 마리 뼈 있는 걸 시켰었는데 항상 튼실하게 잘 왔거든요. 근데 이 집은 쿠폰제가 되게 다양했어요. 몇 개까지 먹으면은 치킨 한 마리, 또 몇 개까지 먹으면은 뭐 골뱅이 비빔면 세트, 또 어떻게 시키면은 고추튀김 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이제 쿠폰이 다 모아졌습니다. 정확히 그때도 한 15개, 20개 모았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시키게 됐죠. 근데 하나는 이제 쿠폰으로 시키고 이제 하나는 이제 일반 통닭으로 시켰어요. 근데 어머니 거 시킬 때는 이제 간장 치킨으로 해서 쿠폰 시키고 이제 제가 먹을 거 시킬 때는 이제 닭강정을 이제 시켰죠. 근데 저희는 살코기를 안 넣고 뼈 있는 걸로 왔었는데 오픈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세팅을 해드렸거든요. 박스에 1인 1닭이니까 박스를 오픈을 했는데 세상에 제 거는 어김없이 항상 튼실한 닭이 치킨이 왔었고요. 어머니 걸 열었는데 세상에 그 박스 안이 행할 만큼 닭들이 조악스럽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통닭 닭다리하고 제 닭다리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한 마디 반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왜 이렇게 작은 닭으로 해서 왔지?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를 이제 같이 먹다가 저는 닭다리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닭다리하고 닭날개를 항상 어머니한테 더 드렸죠. 근데 어머니가 먹다가 막 화를 내시고 승질을 내시는 거야. 아니 여기는 우리가 매번 시켜서 먹는데 닭이 이 사이즈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왔냐? 야 이거 혹시 공짜 그 쿠폰이라고 해서 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온 거 아니야? 이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매번 여기다 항상 시켜 먹었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쩌다 한 번씩 또 치맥이 하고 싶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김없이 또 치킨을 시킬 때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 닭이 다 떨어지고 그때 당시에 새로 들어온 닭들이 그날만은 작은 사이즈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닭도 호수가 있더라고요. 5호짜리가 있고 6호짜리가 있는데 자기들은 항상 6호가 들어왔는데 그날은 이제 물건이 너무 새벽에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치킨 장사를 하다 보니까 물건이 가 빠져서 그때 이제 소량으로 이제 들어왔던 게 이제 작은 사이즈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쿠폰으로 아마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들어오고 제 거는 이제 원상적인 원래 실 사이즈가 그렇게 들어왔다는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걸 보내줘야죠. 다 떨어져서 큰 사이즈가 다 떨어져서 작은 걸로 대체해서 저도 작은 걸로 왔으면은 내가 그러려니 했겠는데 안 믿었을 텐데요. 제가 그 사람한테도 그랬거든요. 아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작은 사이즈를 주는 거는 쿠폰할 때만 항상 그렇게 준다는 거네요. 그럼 이 치킨 누가 먹겠어요? 안 먹지.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매장이 제가 알아요. 어디 있는지 위치도 알고
그 주변에 치킨집들이 한 서너 개가 더 있는 걸로 알았는데 저희가 왜 매번 이 가게 시켜 먹는데요? 이분 연예인 이미지를 생각해서 저희가 이 매장을 항상 시켜 먹었고 팬이자 팬으로서 시킨 것도 있지만은 항상 튼실하고 크고 양이 많고 푸짐해서 이렇게 먹었던 건데 그로 인한 배신감이 느껴지는데 상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믿으시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본사도 아니고 그쪽 가맹점 점주께서 사장님께서 그 하는 말이 쿠팡 한번 다시 한번 또 열심히 모으셔서 시키시면은 그때는 원래 그 사이즈를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블랙 커머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로 인해서 뭐 본사나 다른 사이트에 그걸 올리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일단 또 배달 시켰죠. 시켰을 때 그때는 돈 주고 시킬 때였는데 사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배달원이 아니라 직접 사장님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전화 받았던 분이 오셨던 것 같은데 헬멧도 안 쓰고 일단 오셔서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이제 치킨을 주셨는데 쿠폰이 하나를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원래 1인 1딱딱 하나하나에서 쿠폰이 2개가 와야 되는데 하나를 더 주셔서 3개가 왔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쿠폰을 20개나 15개 모았을 때 의심 아닌 의심을 하면 불구하고 또 치킨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먹었습니다. 그리고 쿠폰을 시켰는데 솔직히 긴장 아닌 긴장으로 쿠폰을 시켜서 열어봤더니 원래 그 닭 그 사이즈 그대로 왔더라고요. 조악스럽게 조그맣게 온 닭이 아니라. 그러니까 쿠폰용 닭이 또 따로 있었던 거였죠.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풍실하고 큰 닭을 줬던 게 그 전날 많이 떨어지고 소진됐다 해서 작은 닭이 여분으로 긴급하게 들어온 걸 튀겨서 이렇게 보내줬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제가 쿠폰을 안 시켰던 닭에도 원래 그렇게 오고 쿠폰 닭도 원래 그 사이즈로 와야 되니까 통일시켰어야 되는데 쿠폰 오는 닭만 조그맣고 조악스럽게 오고 쿠폰 없이 시켰던 돈 주고 시켰던 닭은 원래 먹던 그런 매뉴얼로 된 닭을 보내줬다는 것밖에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준이는 항상 그 닭집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편의점 알바하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가끔 이제 치킨이 먹고 싶어질 때마다 그 집에다 시켰고요. 쿠폰으로 해서 한 2~3번 시켜본 적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그 집은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요즘 이 치킨을 항상 시켜서 가끔 자기 집에서 시켜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몸보심 아닌 몸보심으로 가끔 얻어먹고 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 60개 치킨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영자가 선전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 요즘은 저희 어머니랑 그 광고를 보면요 돌려버리거나 꺼버립니다. 심지어 욕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동생 내서 60개 치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뼈 있는 걸로서요. 근데 막상 먹으면요 뼈하고 살 사이에 기름진 덩어리가 있어요. 그 누리끼리 해가지고 그 뭔지 아시죠? 그 뭐 말씀 제가 말하는 게 그게 항상 들러붙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치킨도 많이 먹어본 사람은 아니지만은 각양각색의 치킨들은 먹어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 닭에 그런 기름진 성분이 있는 끈적끈적한 그 기름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그것만 있어요.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치킨에서 도대체 왜 나온 겁니까? 막 누린내도 존나 나고 뭐 간 곳에는 60마리만 튀겨서 파는 뭐 치킨이니까 그런 거라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하고 몇 번 그 저기 시내 쪽에 좀 나가서 60개 치킨집 가서 한번 맥주 먹으면서 약간 썰을 풀면서 이야기할 때도 한번 먹어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게 동네 치킨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 프랜차이즈라면서요. 누구의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하는 장사라면서요. 근데 실제로 동네에서 막상 시켜서 먹으니까 그따위 막 쓰레기 같은 치킨이 오는 겁니다. 막 누린내 엄청나고. 어머니도 그때 한번 몇 번 그렇게 얻어먹다가 나중에는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겉만 바삭하면 뭐합니까? 속은 막 완전 뼈하고 살 사이에 막 누리끼리한 그런 기름진 성분이 있는데. 그래서 느꼈어요. 아 이게 또한 쿠폰 못지않은 창렬스러운 음식이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방송에서 제가 안 보는 프로가 딱 3개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나오거나 아이들이 나오거나 결혼 못하는 애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를 안 보지만은 그 다음에 안 보는 게 뭐냐면은 편스토랑이랑 그 편의점 음식 뭐
개발해서 한다는 거 있죠? 그거 헛짓거리입니다. 헛짓거리. 서민들이 그런 걸 제대로 먹고 살겠습니까? 오히려 서민들 중에서 삼각김밥 제일 많이 사 먹고 편의점 알바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하는 게 낫지. 연예인들이 뭐 고급스럽게 존나 고가의 비싼 요리 재료를 써가지고 뭐 편스토랑 뭐 음식 만든다고 지랄하는데 그거는 헛짓거리예요. 그거는 실제로 와닿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음에 안 보는 게 이영자의 치킨 광고 60개 치킨입니다. 저희 엄마랑 그 선전 볼 때마다 욕하면서 돌려버려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전참에서 영자가 그 소떡소떡이나 휴게소 음식 먹방 이야기하고 한 이슈를 풍미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엄청 팬이셨는데 여동생네 집 가서 먹은 60개 치킨 배달 두어 번 시켜 먹고 온 거 먹어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랑. 세상에 뼈하고 닭살 사이에 세상에 어떻게 그 누린내 나는 그 기름때가 기름이 이렇게 늘러붙는 거 그런 걸 비계 지방질 같은 거 있는 걸 팔입니까? 먹다가 역해서 아유 저도 한두 개 먹다 말았어요. 진짜.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어제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치킨은 난생 처음 먹어봤어요. 60개 치킨에서. 여러분 60개 치킨 만약 이영자 씨의 팬이시거나 그러신 분들 있으시면요. 시내 외곽 지역에 나가면 드세요. 호프집이나 그런데 60개 치킨 파는 데 가서. 절대 동네에서 60개 치킨 사 드시지 마세요. 기름지고 떡진 그 살과 뼈 사이에 붙어 있는 거 먹게 되니까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5번째 통수는 짜장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트 메뉴 여러분 아십니까? A세트, B세트 해가지고 짜장면 탕수육에서 15,000원, 짬뽕에서 16,000원 막 이런 식으로 오는 세트 메뉴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세트 메뉴가 돈이 또 없었을 때 저도 궁핍할 때 몇 번 세트 메뉴 몇 번 시켜본 적이 있었는데 짜장면하고 탕수육이 올 때였어요. 그때 짜장면을 먹었는데 와 그거 아십니까? 저 그날 밤에 복통 오고 설사 왔어요. 제가 되게 위나 장이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짜장면 하면 진짜 킬러였습니다. 킬러. 근데 그때 그 세트 메뉴 먹고 나서 두 번 다시 이제 세트 메뉴를 이제 안 시키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트 메뉴 뭐 알뜰살뜰하다고 해서 잘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오지도 않아요. 심지어 탕수육도 보면은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짜장면을 안 먹어요. 세트 메뉴건 아니건 간에 먹을 거면 차라리 짜파게티 먹습니다. 짜파게티. 세상에 짜장면 먹고 복통 와본 적 있습니까? 심지어 건더기도 없어요. 요즘은 짜장면 하면 뭡니까? 참고로 저는 유니 짜장이나 막 그런 거 시키지도 않았어요. 간짜장을 시킨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반 짜장인데도 그때 양파나 고기 조금 원래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실제로 왔는데 비비려니까 면이 딸려 붙어 와요. 오랫동안 있다 시켜온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비벼서 막상 먹으니까 건더기가 하나 없어요. 막 다져진 것 같은 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양파의 그 맛도 없어요. 아무튼 그거 먹고 제가 복통이 왔습니다. 와 여러분 중국집에서 시켜주시는 드리는 세트 메뉴 1절 시켜 드시지 마십시오. 건더기도 없고 짜장면도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아주 그냥 밀가루는 또 그 면에서 밀가루 냄새가 날 정도예요. 진짜 그거만 경험했습니다. 진짜. 뒤에서 제가 두 번 다시 세트 메뉴 절대 안 시키고요. 중국요리에서 음식 시킬 때 짬뽕 시킵니다. 참고로 짬뽕도 분명히 세트 메뉴 시키면 아마 건더기가 창년스럽게 올 거예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탕수육 매니아였습니다. 돈가스 다음으로 제일 많이 즐겨 먹었던 게 전 탕수육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탕수육은 진짜 생일 때 아니면은 뭐 입학철 아니면 졸업식 때 외에는 먹어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헬스장 다니고 그때 운동 빠질 당시에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먹을 때는 짜장면 짬뽕 안 먹더라도 탕수육 꼭 먹었습니다. 소짜나 중짜 정도. 심지어는 중짜 혼자 다 먹어본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탕수육도 쿠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30개 모으면 탕수육 하나 그리고 50개인가 모으면은 양장피나 뭐 다른 거 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30개 시켜서 한번 탕수육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었는데 참 실제로 시키잖아요? 고기가 없어요. 다 밀가루예요. 밀가루 90% 고기 10%예요. 그런 게 와요. 와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쿠폰 모으지 마십시오. 그게 뭐 알뜰살뜰하고 그게 나중에 자신이 그만큼 돈을 써서 이제 배신 안 당하고 이렇게 모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매장에서 물건을 갖다 주는 것처럼 느끼시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쿠폰 시키시죠? 통수당합니다. 노 재팬 이러듯이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노 쿠폰입니다. 노 쿠폰. 쿠폰에 배신을 당합니다. 거의 진짜 요즘 말로 창렬스럽단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피자 쿠폰으로 시키죠? 먹다 남은 찌끄레기 같은 토핑이 얹어져 옵니다. 심지어 까뒤집어 보면, 치즈 까뒤집어 보면 토핑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런 올리브조차도 없고, 뭐 양파나 다져진 뭐 베이컨이나 그런 거 일절 하나 없어요. 그냥 먹다 남은 피자가 와요. 먹다가 버렸고요. 두 번째는 치킨인데 시켜보면은 평소와 다른 작은 사이즈가 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쿠폰용 음식으로 된 음식 하나 시키면서 일반적으로 돈 주고 사는 음식을 같이 한번 시켜보세요. 제가 이거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치킨 쿠폰용으로 하나랑 일반적으로 돈 주고 사는 치킨 시켰다 보면은 크기 차이도 많이 나고요. 질도 떨어지는 걸로 반반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걸 제가 비교해서 보게 됐어요. 두 번째로는 치즈 도어가 아닌 밀가루를 돌돌 말아놓은 가짜 치즈 크러스트가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실제로 푸짐한 피자라고 해서 메뉴판들을 시켰더니 이런 후줄근한, 지금 보시죠. 이렇게 토핑, 지금 겉으로 봐도 토핑이 없잖아요. 심지어 이 크러스트 보세요. 늘어져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크러스트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짜장면은 절대 세트 메뉴 시키지 마십시오. 진짜 창렬스럽게 옵니다. 탕수육도 막 듬등등등하게 제대로 균일되게 고기가 썰려져 있진 않더라도 짜장면 먹고 세상에 제가 복통 왔고요. 건더기도 거의 없었어요. 무슨 물짜장인 줄 알았어요. 물짜장. 아니 물짜장조차도요. 양파는 있어요. 고기는 없다 하더라도 미비하게 있더라도 건더기 일절 하나 없고 면에서는 밀가루 냄새 날 만큼 비벼도 냄새 나고. 절대 세트 메뉴 시키지 마십시오. 알찬 메뉴거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제가 그래서 짬뽕 먹습니다. 짬뽕 진짜 짜장 메뉴였는데. 그리고 탕수육 30개 쿠폰 모으면 오죠? 이것도 시키지 마세요. 밀가루가 90%가 밀가루거나 튀김가루고요. 1~2%가 비계 아니면은 고기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이거 경험 여러 번 해봤습니다. 중국집에서 오는 쿠폰도 저는 안 모읍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쿠폰 모으시겠습니까? 쿠폰 30개 모았는데도 배달을 시켰는데도 안 옵니다. 오히려 거부를 하거나 괜히 가게에 무슨 사정이 있다고 둘러대고 쿠폰 안 시켜도 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고발하고 민원을 넣었더니 민원 고발 접수했던 접수처에서 다시 한번 배달 전화하면 이거 보내준다고 했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시켜 드시겠습니까? 음식에다 무슨 장난짓거리를 했는지 알고 이걸 또 시켜 드십니까? 안 먹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노 쿠폰입니다. 노 쿠폰. 절대 쿠폰 모으지 마십시오. 진짜 뒤통수 제대로 당합니다. 쿠폰용 음식과 쿠폰용 음식이 아닌 거 한번 진짜 비교해 보세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게 눈이나 육안으로 안 비춰지더라고요. 안 비치더라도요. 식감으로 그게 차이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가 그걸로 해서 가짜 치즈 크러스트의 치즈를 발견했고요. 두 번 다시 그 가게 안 시키게 될 만큼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쿠폰 1점 모으지 마세요. 쿠폰이 진짜 배신감과 배반감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 아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유, 진짜 두 번 다시 시켜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윤호의 하, 오늘의 이야기는 창렬스러운 쿠폰 음식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고맙습니다.